그러니까 처음에는 북한 쪽이었죠. 여기가 아닌가? 남한 쪽이었나? 남한 쪽이었나? 개성까지가 아마 저희 거였죠. 처음에 초창기에. 아마 그 무렵에 했을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은데. 얘들이 수령이 제가 30년이 넘지 않아요? 예. 리기다가 도입된 데도 우리나라 불과 80년대 거의 다 조림이에요. 우리나라. 그전에는 리기다가 없었고요. 군부대에 누군가를 좀 사셔야 돼요. 근데 군부대가 안에 여기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들어가긴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사단 수색 때는 이제 철책이 이래 있으면 그 안쪽에 군사분계선이 사실 그 중간이잖아요. 예. 수색 때는 다 들어가요, 거기를. 저도 이제 여기 이제 방탄복 입고 유엔하고 들어갈 때까지 우리나라 땅은 다 들어갔어요. 마지막 아까 요 마지막까지 진짜요. 철종복 다 들어갔는데 요 우리나라 땅이 아니 그 북한 쪽에 이 구역 그 구역. 그 구역이라는 게 표기가 따로 없는데. 요 이제 어쨌든 여기 뭐 넘어갈 수 없는 데까지 네. 갔죠. 여기. 군사분계선.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쟤들이 왔겠네, 그럼. 네? 쟤들이 심었네. 쟤들이 리기다를 왜 먹고 살기 바쁜데 자기들은 꼭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리기다라는 이걸 난 굉장히 꽤 많아요, 나무가. 좀 있어요. 네. 야, 그거 완전 소설거리다. 그래서 이걸 지금 경산 이거 재미난 스토리 말씀하시네. 그래서 계속 지금 여기 군사분계선 북한 쪽 21사단 이쪽에 일사단. 이기다 소나무가 수림이 형성돼 있대. 근데 그게 불과 한 30년 전. 이게 우리가 지금 리기다 도입이 우리나라도 7, 80년 녹화하면서 이 리기다라는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하랍수 다 모든 게 지금 작가목이 하랍수잖아요. 그 다 없어요. 유일하게 침입수가 지금 리기다예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바람에 뭐 시간 날려와서 뭐 근데 다른 우리 소나무도 있어야 되는데 리기다만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침입수. 이걸 어떤 시각으로 이걸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저도 이제 1사단, 25사단, 지금 6사단 가면서 이제 이런 어떤 이 식생, 산림붐 이런 정보들을 쭉 지금 TV로 구축을 해서 이제 이런 형태의 지금 사실 불과 이제 아까 하공작전에서 거의 일차림들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직경을 보니까 나이트를 뚫고 보니까 겨우 그것도 이제 지뢰밭 안에 이제 이거 탐침했는데 요 방공업 하나 요 주인 하나 5, 6m 탐침을 한다더라고. 여기에 식생들 나이테를 뽑으니까 걔들이 한 30년 안 넘더라고. 28년. 근데 그 내부에서 네. 저희 영화가 있잖아요. 저기 뭐 이병헌이 나오는 네, 거죠. 그게 사실은 완전히 픽션은 아니에요. 그러겠지. 픽션이 사실이죠. 논픽션이 아니고. 근데 저희가 그 지역에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네.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그러겠죠. 진짜 별짓을 다 해요. 이 넘어가는 거는 넘어가는 거는 비일비재하고요. 넘어가서 아시다시피 25사, 28세 사이에 평야가 하나 갇혀 있어요. 연백평야. 네. 거기에 아무리 불태워도 봄 이 무렵 되면 네. 자라가 이만한 게 그 연천강 네. 자라가 이만한 게 사람이 겁이 안 나니까 네. 배 깔고 누웠어요. 그거 가서 주워 갖고 오고 그러겠지. 여기 보고니까 완전 주워 갖고 손안되네. 오는데 그게 저쪽 군사분계는 저쪽이에요. 그렇죠. 겁 없이 가요. 겁 없이 그냥. 그러다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죠. 이날도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방탄복을 입고 들어가게 잘못하면 저 북한 쪽에서 이 군인으로 오인을 한대요. 서울서 다시 방탄복을 입었다가 민간인은 벗어라. 그래야 여기서 어떤 우리가 행위를 조사할 때는 저기서 민간인 여기 뭐 색깔 표시를 뭐 하고 걔들이 안 쏜다 민간인은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군인 복장을 하고 방탄복 입고 막 어떤 행위를 뭐 이상한 행위를 하면 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유엔 중령 벗으라. 얘기는 거짓말.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 담당 유엔은 어차피 여기는 미군하고 지금 현재 유엔 땅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작전 그 없다 보니까 참 아니 우리도 참 이게 기분이 다 초리 허가를 받잖아. 얘들 통제를 다 해버리니까. 저희 군대 생활 때 사실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지금 수색 매복 뭐 그냥 걔들 허락 안 받고 그냥 지금 다 출입 신고를 저거들 다 여애들한테 받아요.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더라고. 그래서 안타깝죠. 뭐 그래서 걔들이 막 우리 군인들을 모욕하는 거야.
이게 기본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그날 이제 공식적으로 뭐 물론 당연히 이제 미팔군역에 이제 담당도 왔으니까 한국 중령하고 유엔 정전위원회 이게 우리가 가서 정전 위반하는 행위라든지 안전 두 가지를 가지고. 근데 걔들 비무장지대 자체를 안 들어오는데 미군들은. 저 우리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지뢰는 괜찮았어요? 우리 때문에. 지대가 문제가 뭐냐면 이런 데는 발목지대라 그래가지고요. 네. 떠다녀요. 나도 흘러도 이게 원래 여기 내가 장마하면 여기 왔다는데. 그래서 한 발짝도 어디 우리가 남자 급하다 하다 근데 VIP들 오신다 그러면 사전에 이제 사전식 할 때가 들어가서 다 개특해요. 그렇지. 해놓고 다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유엔 얘들은 이제 계속 내 조사할 때마다 다음 주 같이 이제 이걸 끝까지 이제 가거든요. 지금 오늘도 자기가 재밌는 경험하시네. 예, 사전 답사서 아까 계속 전화 온 거예요. 근데, 여기. 근데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수 없으면.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조사를 하고 싶어가 이쪽이 안 되네. 절대 안 된다는 게 장난하는 아까처럼 큰일 납니다. 이동하는데 여름에 장마 한번 요실도 이게 이렇게 했다. 그 6.25 때 비행기를 뿌렸기 뿌렸다네. 때문에. 네. 어디가 뭐인지 모르네. 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막 그런데 오히려 전방은 그쪽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어중간한 후방이 뒤에는 오히려 더 이것도 안 위험해요. 하고 안 돼. 후방이. 네. 장마 크게 내려면 뭐 이렇게. 그래서 나무 요즘- 한강 이런 데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 나무를 많이 캐잖아. 아주머니들이 그것도 뭐 이제 들어가서 막 가끔씩 탕 터지는 거. 네. 자, 어쨌든, 커피 네. 편하게. 그 사실은 지난번 우리 강 박사님 오신 덕택에 우리 노 이사님도 인연이 되고, 네. 여러 가지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일이 도모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실제로 그래요. 오늘 한겨레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근대문화유산들이 보면 도면들이 없고, 기록들이 부실하고, 뭐 이런 과정들 때문에, 그거를 문화재로 지정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반면에 보존해야 될 가치들이 있고 하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아시다시피 등록문화재 제도라는 걸 지금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방법론으로서 사실은 3차원 네. 기술이나 뭐 관련된 작업들이 되는데, 저는 3차원 이 소위 라이다나 이런 그런 기술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들만 제한적으로 알고 있다. 박사님 뵙고, 이게 나무에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근래부터 조금씩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건물이나 나무들 이외에 제조회사에서도 사실은 많이 쓰고, 역설계라는 게 사실 역설계로 다 예, 예. 지금 저 반도체사하고 그러니까요. 포항제철도 네. 일본 애들이 설계 도면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걸 역으로 지금 스캔해서 도면을 그러니까요. 만들어. 예, 예. 그래서 이 세상이 참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저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한 18년 살 생각했거든요. 또 그것도 근데 소프트웨어 쪽에는 사실은 이제 역설계라는 개념이 오래전부터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참 그런 것들이 이 스토리텔링 하는 데도 사실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던 차에 지금 저희가 이 공간이 이제 저희가 2019년 12월부터 맡아서 이제 1년 좀 넘어가는데, 현재 인천시에서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성과가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아서, 지난해 예산보다 저희가 더블을 받았어요. 예산을. 그때 시장이 관심 사업이고, 근데 이제 이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역 자체가 사실 중요해요. 그렇죠. 여기가 주소가 송악동 1가인데 1가, 2가, 3가가 있어요. 전체가 송악동이에요. 그래서 각국 조계가 이 송악동 전체 포함해서 저 인천역 옆에 파라다이스 호텔, 거기 영국 영사관, 그리고 지금 그 올림포스 호텔 올라가 있는 그 자리가 그 바로 밑에가 러시아 공사관, 영사관, 그리고 뭐 2위에 존슨 별장, 최창남에 청일 조개지가 이렇게 있고 쭉 둘러서 각국 조개지인 거예요. 전체 15만 평 중에 14만 평이 사실은 각국 조개예요. 근데 각국 조개 영역은 너무 사실 넓은데, 특히 요 송악동 1가, 2가, 3가는 양관촌이라고 해서 서양식 건물들이 집중적으로 있었던 공간이에요. 여기가 이 블락들이. 그렇죠. 예, 이 블락들이. 건물 남아 있는 것도.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남아 있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고 저도 봤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이 언덕 위에도 그럴싸한 건물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뭐 한때는 10여 년 전에는 그런 건물들도 복원해야 된다고 뭐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사실 물건을 한 것 같고 의미도 조금 퇴색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접근하는 게 뭐 이제 3D로 복원을 한다 또는 어쩐다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 3D로 복원해낼 수 있는 기본 근거 자체도 다 멸실이 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어렵고, 그 당시 기록들을 통해서 그 말 그대로 3D 정도까지만 컨텐츠 정도로서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있는 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한번 제대로 그렇죠. 복원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문화재는 개항기의 그 건물들 이외에 여기 역사자료관 같은 경우는 벌써 뭐 60년대 건물이 50년 넘어가죠. 그러니까 인천시가 이제 50년 넘어간 건물들을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하거든요. 올해 172곳을 할 거예요. 172곳. 172곳 중에 5군데를 먼저 지정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가 될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등록문화재 제도는 이제 문화재 제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외형만 유지를 하면 돼요. 민간인이 갖고 있죠. 민간인들이 이제 문화재 되는 걸 되게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소문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건을 외형만 유지하면 내부 고치고 하는 모든 비용 자체를 시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네,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절충한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근데 지금 문화재청이 방향을 잡은 것 중에 보면 이제 그 역설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거를 문화재청이 직접 참여한 사업들은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치단체에서 그런 예산을 투입하고 또 그 관련된 기술이나 전문적인 인력들 배치해서 뭐 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해볼만 하겠다 좀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는 이제 자료 발굴, 뭐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기록하는 거, 기록의 범위에 뭐가 있냐면 라이더 영상 촬영하는 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단계가 여러 뎁스가 있잖아요. 그렇게 촬영한 데이터, 뭐 그 점 자체를 뭐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뭐 이런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3D로 형상화해내는 거, 모델링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스토리 입히고 뭐 컨텐츠화 해 나가는 것까지 사실 쭉 가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근대기록화 사업들 보면 그냥 클라우드, 포인트 클라우드 정도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영상 작업 좀 하는 것까지가 사실 대부분 전문가진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예,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작업들이 사실은 컨진이나 여러 걸 통해서 됐고, 그게 제가 보니까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박사님한테 또 이제 기대가 되고 흥미로웠던 부분은 뭐냐면, 근래 이제 근대 역사를 이제 연구하시는 계층들이 보면 정통 통사를 다루고 역사를 다루신 분들보다 다른 전공을 하신 분들이 더 재미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많이 발굴해 내시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청에 근대문화에서 문화재위원 중에 한 분이 안창모 교수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건축학과 출신이에요, 건축학과. 근데 이 부분은 도시 설계 구조, 이걸 가지고 근대 역사를 이제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 나가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정동, 그 다음에 이 각국 쪽에. 그 지금은 그분이 이제 근대 역사 관련해서인데 이제 권위자로 일단 또 뭐 한쪽에는 또, 우리나라 관세청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관세 행정이 전문가인데, 인천 해관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전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큰 업적이 하나 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이 각국 조개, 이 전체 조개 지도를 발견했어요. 또 지도가 없었거든요. 네, 그분이 발견했어요. 각국 조개 지도를. 그제서야 이제 그것도 또 밝혀진 게 뭐냐니까, 조미수호 통상도약이 1883년에 인천에서 맺어졌는데, 여기 보면 하도진이라는 데가 있는데, 하도진에서 맺어졌다고 역사학자들, 뭐 학도사학자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이 나온 거야. 조미수호 통상 맺은 위치가 나온 거야. 그 교육청 옆에. 위치까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찾은 게 뭐냐면, 일단은
언어가 영어예요, 영어. 인천 해관이 대한제국의 공공기관이었지만 공식 문서가 영어예요. 여기요. 해관장도 외국 사람이고, 왜냐하면 마지막에 선진문물들을 드리니까 모르잖아요, 저도 사람들이. 전부 이제 밀렌더로부터 시작해서 이 건물을 지은 사바층까지 전부 외국인, 용병들 채용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조선 엘리트들, 선비들을 넣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생성된 문서가 전부 영어예요. 그 영어로 파묻혀 있으니까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있고 영어를 어떻게 듣다 봐요. 한장 뭐 그런.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사학에서도 반성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맨날 우리 자료들만 들여다보고 뭐 하다가 이제는 바깥에 있는 기록들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찾아낼 문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데도 그게 뭔지 모르니까 까먹는 정신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역사학에서 하는 접근 방식이고 최근에 흐름들이 뭐 그런 사건들 내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안창모 교수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역사라는 고정이나 또는 스토리텔링이 사료만 갖고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월미도 평화의 나무, 그다음에 플라타누스 이런 걸 말씀하실 때, 야 진짜 나무가 역사를 말해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나무가 들려주는 개항장 역사. 네, 그리고 또 재미난 어떤. 근데 거기에 제가 정보, 이제 뭐랄까, 이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무가 어떤 역사를 말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나무의 수종부터 뭐, 소위 산림과학에서 이렇게 획득하셔야 되는 정보들을 기존엔 수작업으로 다 하시다가 기술을 통해서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이제 진보적으로 나가셨잖아요. 그게 역사라는 걸 어떻게 매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문화재청하고 하는 게 문화재에서 추출하는 그런 어떤 이 연륜연대학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도 저 위에 일본에 깔나무가 내가 그때 당시 뽑아보니까 100년 정도 됐더라고요. 이 100년의 그 안에 나이테가 살아있는 어떤 기록이거든요. 이런, 만약에 이게 500년의 어떤 소나무다, 이 나이테를 이렇게 뽑아내면은, 이 나이테에 살아나온 기록, 요 간격들이, 우리도 어릴 때 키가 이만큼 커야 되고 했는데, 요런 데 굉장히 조밀해가 또 커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농사일지라든지, 그 기록하고 또 맞춰봐야 이게 열린데, 요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역으로 가자면, 이때 다른, 뭐 역사 일지하고 이 연대기를 맞춰 가지고 볼 때 이때 굉장히 나라가 뭐 몇 년 가물었다든지 아니면 뭐 화재가 났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런 뭐 다시 재해석을 살아있는 이 근거를 기록을 가 이게 하나 이건 나무가 가지고 살아있는 기록이거든요. 이런 기록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이렇게 하고 연륜연대학을 이제 저희들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제가 그때 뭐 한 5년 전인가 했을 때 이제 여기 플라타나스하고 저 위에 일본 있깔라고 그때 이제 쭉 여기서 여기서 생각은 그때 아까 얘들이 처음에 뭐 요 위에 그 별장 영국 대독 별장이 요 위에 사진 흑백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조선. 이제 그때 앞에 나무가 이래 사진이 요만하게 어린 나무 같은데 이게 분명히 플라타나스 거기서 이 플라타나스가 좀 유럽 계통에서 이제 어떤 그거 일본 애들일 거예요. 그때 각국에서 이제 뭔가를 가져왔을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이제 시작했던 거. 그래서 이제 요 나이를 좀 추정하고 뽑았고 저 위에 일본니까를 뽑았고 그렇게 이제 요 부분에서 중구청에서 이제 저하고 같이 했던 작업은 그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이 라이다를 그때 당시에 이 큰 나무가 언제 태풍으로 또 쓰러질지 분명히 몰라요. 이걸 영상으로 지금 정의품성이 반쪽이 돼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원형 복원의 문제. 우리가 그때 우리는 DNA를 이미 다 뽑아가지고 이 꽃가락은 다 이미 은행에 넣어놨는데 그때 제가 이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서 걔들을 다시 정식을 다시 후계목을 다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 화분가루는 다 DNA들은 또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그런 외형들도 이제 이런 라이다다 디지털로 이제 보존을 해서 얘들의 어떤 만약에 복원이라든지 문화재도 마찬가지. 그런 기록 문화재들 보통 이제 이게 파괴가 많이 되고 하니까 나중에 이런 기술자들이 뭔가 이게 설계를 역으로 이걸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기록 디지털 기록에 수치 그대로 이 수치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화재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기록이잖아요. 먼저 보존, 그다음에 뭐 기록 다음에 또 활용이 가야 되고 어떻게 그럼 막연 문화재는 뭐 그냥 보존 그게 1차적 목표지만 2차적 목표로 어떻게 대중들한테 또 서비스할 거는 뭔지 이렇게 그러면 같이 연계해야 돼줘야 된다고 요즘은 그래서 과거에 계속 우리도 뭔가 기록에만 멈춰져 버리니까 요즘은 이용 활용이 뭐냐 그랬어 뭐 행안부든 어디든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그래서 뭘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뭐 1차적 목표는 당연히 만족하는 거고 문화재로서의 보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보존을 넘어서서 어떻게 이걸 뭐 활용 서비스 할 부분도 뭔지 그걸 지금도 문화재청에서도 굉장히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문화재청에 이제 같이 지금 문화재청 DB가 1년차, 2년차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2년차 같이 가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물론 이런 건축문화재 또 건축문화 전문가들이 또 있고 저는 이제 주로 식물 쪽에 나무 그 정의품송하고 뭐 용문사 은행 막 1호, 2호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단순하게 그 디지털 스캔도 있지만 거기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DNA 정보들을 문화재에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그 DNA 정보라는 게 뭘까요? 이제 그 정의품속이 가지고 있는 DNA 그걸 DNA 분석을 다 해놓은 게 있고 이제 그 정보까지 같이 문화재하고 결합하면 굉장히 좋지 않느냐. 서비스를 단순하게 이 정의품속이 뭐 이렇다는 역사적 기록도 있지만 걔가 우리도 DNA 정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성추행 다 이 DNA 정보를 그 정의품속만 가지고 있는 그 위에 어떤 DNA 정보들을 같이 문화재하고 접목을 또 이제는 그래서 결론은 단순하게 이제는 한 분야의 어떤 기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아까 다양한 분야에 그럼 사람들이 이런 분야 이렇게 나무로 접근하고 굉장히 분야별 접근 융합을 하는 그게 굉장히 이제 그 정의품송은 속리산 태생이 맞습니까? 그거 좀 저 디레이저보다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지금 안면도 거기 소나무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게 DNA 상으로는 저 강릉과 같아요. 같아요. 예. 이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왔는데 안면도랑 이 바다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저 강원도 사람은 뭐 이렇게 그런데 얘들은 이게 그 이형을 낮춰버려요. 지금 이게 굉장히 낮아요. 왜? 굉장히 바다 바람은 자기 스스로 그게 유전자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환경에. 근데 DNA 상으로는 몇백 킬로 돌리는 저 강원도는 똑같아. 색깔도 굉장히 붉잖아, 가보면은. 그런 얘기 재밌네요. 계속 이제 이 보면은 DNA가 출생. 그래 이게 어디서 왔냐 계속 이제 그것 때문에 논란이에요. 이 같아. 출생에. 네, 출생이 이런 것들. 그래서 얘네 뭐 절도 사건 등은 많이 들어와요. 뭐 상주의 꽃감 뭐 이제 꽃감도 재미는 500년 된 이제 이 뿌리 부분하고 여기 부분 이제 전목묘라는 걸 DNA상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도 밝혀내고 여러 가지 이제 DNA가 요즘 범죄 이번에 뭐 중국 그 여성 친모가 뭐 그 다 DNA 그래서 요즘 DNA 정보하고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들도 많이 이거는 그러면 어쨌든 그런 정보를 뽑아내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교수님같은 전문가들이 하시는데 이걸 이제 대중들한테 들려줄 때 뭐 아트웍을 하든 뭐 그래픽을 하든 뭐 그런 작업들은 일반적인 거고 그게 기술이 적용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공통을 하고 계시는 라이다 기술 예, 기술을 가지고 더 좀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낸다면 어떤 형태로 만들 수 있을까요? 기술을 가지고 그 제가 이제 보내준 자료도 그렇고 시중에서 유통되는 라이다 영상을 보면 그냥 그 엑스레이 찍은 조금 컬러풀한 엑스레이 사진 그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작업들이 조금 더 가미가 되면 뭐 건축물들은 사실 그걸 토대로 해서 3D 모델링 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컨텐츠들이 쭉 나오는데 그 외에 뭐가 원래 라이더 장비나 기술을 통해서 나오는 원천 데이터가 3D 모델링 가는 방향 말고 뭐 다른 정보를 또 비주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